퇴직 후 저는 인생의 황혼기를 평온하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30년을 묵묵히 버텨냈고 매달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어느 정도 해두었죠. 이제 남은 인생은 편히 보내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퇴직 날 아침, 저는 출근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만끽하며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오래된 주전자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움이 왠지 모르게 서글펐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반복되던 출근길과 상사의 눈치, 동료와의 소소한 갈등까지도 이제는 모두 과거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 긴 세월을 버텨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제야 내 시간이 왔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공기는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 볼륨, 아내의 무심한 한숨.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은퇴의 시작일까?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시계 바늘 소리마저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함 속에 섞인 쓸쓸함,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감정이 점점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던 아내의 말투와 행동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대화 중에 작은 한마디가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아무 계획도 없는데 그냥 쉬려고. 그래, 이 평온 속에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 그 질문에 담긴 무심함과 기대 사이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나의 톤과 표정, 말 속에 숨은 감정까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던졌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자유일까? 30년 동안 쌓인 직장 생활의 굴레가 사라진 지금 남은 것은 고요하지만 공허한 일상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도 어쩐지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 저는 계획 없이 집안을 거닐었습니다. 신문을 펼쳤지만 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그저 흐려진 글자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아침에 함께 먹는 아내의 식사에도 마음은 묘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 혼자인 걸까? 커피 향과 식탁 위 김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자신을 외부로부터 분리된 존재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결심이 곧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아직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퇴직 후 첫날, 자유와 평온 뒤에 숨겨진 균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나의 삶과 관계를 뒤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퇴직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아내의 무심한 움직임만이 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라도 갈까 싶어 말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단조로웠습니다. 별로. 그냥 집에 있으려 해.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준비해 왔습니다. 연금, 저축, 그리고 작은 취미 생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준비된 삶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무심한 말투, 그리고 나를 향한 무언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음속 균열을 더욱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취미 생활에 빠져 있었지만 나는 그들 속에서도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말을 건네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따라왔고 웃음 속에서도 어딘가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관계 전체가 변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살 수는 없다고.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존재감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그 결심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볼까?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큰 문제,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거나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잣말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낼 건가? 아니면 변화를 시작할 건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음속 답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한다. 왜 이렇게 고민하는 표정이야?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래. 뭐라도 하고 싶은 거 있어?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응.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결심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결심을 굳힌 나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삶은 더 이상 내 선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으로 나가 가벼운 산책을 하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치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는 순간마다 오래 묵혀둔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에서의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계획표를 놓고 매일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채웠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연필의 감촉, 페이지를 넘길 때 나는 종이 소리, 그리고 오래된 음악의 잔향까지 모든 것이 나를 새롭게 깨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가장 큰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며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동시에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참고 살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어떤 말과 행동이 필요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 감정을 드러내되 공격적이지 않고 차분하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도 늘렸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느낀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작은 변화였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삶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내 생활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좋아 보여. 뭔가 달라진 느낌이네. 달라져야 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응. 이제부터 내 삶을 다시 찾으려 해. 오늘 또 산책 다녀왔어? 응, 조금 걸었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 그럼 좋네. 좋아.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자. 하지만 마음속 진짜 결심은 아직 말하지 않아. 작은 습관, 새로운 취미, 친구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나를 조금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계획을 실천하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에서 작은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퇴직 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모호해진 상태에서 아내와 마주하는 시간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래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퇴직했다고 들었는데.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오래 묵혀둔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내 계획을 응원해주고 작은 조언을 건네며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인물, 과거에 알게 모르게 나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이웃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나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시기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 한마디마다 불편함을 던졌습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조력자의 진심 어린 도움은 받아들이면서 방해꾼의 말과 행동은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패턴과 주변의 시선, 그리고 내 자신 안의 두려움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내와의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내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감정이 날카롭게 드러났습니다. 뭐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 지금도 충분히. 우리 집안에서 역할 다 하고 있잖아. 그 말 속에는 불만과 의심,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 속마음.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어.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력자의 도움과
방해꾼의 도전을 동시에 받아들이며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 감정, 주변 상황까지 모두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 외부와의 접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동료와의 짧은 만남에서 받은 격려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방해꾼의 시선은 오히려 내 결심을 굳히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하루 일과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떤 말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었는지 작은 메모 하나하나가 점점 나의 전략이 되어갔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끙끙대지 마. 내 계획 충분히 가능해. 응, 고마워. 내 말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인다. 천천히 한 걸음씩. 서두르지 않아도 돼. 그래, 한 걸음씩. 하지만 마음 한켠은 벌써 긴장돼. 또 산책이야.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네. 별거 아니야. 그냥 몸을 좀 풀려고. 내 시선 신경 쓰지 마. 내 길을 가는 거니까. 왜 이렇게 외출이 많아? 우리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냥 내 시간을 조금 가져야겠어. 마음 정리도 필요하고. 좋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지금부터가 진짜야. 조력자의 격려와 방해꾼의 도전 속에서 나는 점점 계획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건, 예기치 못한 충격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조심스레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전달하는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병원에 갔다고 해요. 심각한 상황이래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동안의 작은 갈등, 사소한 다툼, 오랜 서운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나는 그저 집 밖으로 뛰어나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속으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와주세요. 나속마음.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이제 흔들릴 수 없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엔 평온했던 그녀의 얼굴이 이제는 병원 침대 위에서 창백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계획, 조력자와 방해꾼, 그동안 쌓아온 전략, 모든 것이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그녀, 그리고 남은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더 일찍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왜 그동안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는지, 그동안의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도 생겼습니다. 이 위기를 계기로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내 인생의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소음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 기계가 내뿜는 경보음까지 모두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끝이다. 한 걸음씩 침착하게. 이 위기는 나의 결심을 시험하고 내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안해,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중요한 건 내가 괜찮아지는 거야. 말로는 다 못하지만 반드시 지킬 거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야. 드디어 시험대 위에 올랐구나. 이제 후회는 없어.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갈등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나태함, 조력자와 방해꾼과의 관계, 집안 내의 긴장. 모든 것이 단순한 준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변수와 내 안의 두려움,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고요함이 무게가 되어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거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퇴직 후 꿈꿨던 여유로운 일상은 아득한 신기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목을 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토록 제한적이라는 사실 앞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침묵은 나를 더 깊은 외로움의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은행 잔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연금 명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저축 통장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그저 종이 위의 흔적일 뿐 지금의 이 절박함을 단 하나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도 결국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나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서랍에 손때 묻은 국자, 거실 소파에 푹 꺼진 자리, 베란다 화분에 시든 꽃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순간들, 차갑게 내뱉었던 말 한마디, 부족했던 관심의 무게들. 모든 것이 이제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항상 내 일에만 매몰되어 살았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방만이 메아리를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절망은 행동을 마비시켰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한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병원에 다시 들렀을 때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말없는 질문을 읽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손짓으로 내 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한 손짓조차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 스스로를 향한 분노, 그 감정들이 내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지? 나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형, 정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고마워하지만 지금은 내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누군가의 도움도 결국 잠깐이야.
끝까지 짊어져야 하는 건 나야. 오늘은 환자분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잠깐의 안도. 하지만 이 불안은 끝나지 않을 거야.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무력함과 후회,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작은 결심 하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 비록 지금은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망의 형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나는 결국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 묵혀둔 회한, 그리고 나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던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드러낼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 후 느낀 소외감, 매달 반복되는 무력함, 그리고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다는 사실까지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쏟아내듯이. 아내는 처음에 조용히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균열.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나도 그동안 힘들었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혼자 버티느라 지쳤고 외로웠어. 말없이 견뎌왔던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의 마음을 숨기고 감정을 쌓아두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서 각자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에서 쏟아지는 폭풍으로 말과 눈물, 숨겨진 진실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감정을 마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난 지쳤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나도 그랬어. 혼자 버티면서. 너무 지쳤어. 드디어 털어놨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야. 다만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하지? 이 결정을 피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용기를 내야 한다. 친구 전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영 안 좋은데? 그냥 오랜 시간 참았던 걸 이제 말하려고. 끝까지 숨기지 않고 다 말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야. 결국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과 연민, 그리고 회한이 뒤섞인 감정. 그것이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유였다는 것을.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이제 선택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격렬한 대화와 눈물 끝에 나는 홀로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 그리고 아내와 쌓였던 말 못할 감정들. 모든 것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의 무게. 지나온 선택들의 흔적.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를 깊은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마주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금 더 이상 미루거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정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련과 애정 그리고 깊은 회한을 안고 있지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직장과 사회에서 맡았던 책임만큼 가정 안에서도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살.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작은 행복을 스스로 채워가는 살. 그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미련은 남지만 각자의 길을 가야겠지. 이젠 피하지 않아.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해. 고마웠어.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나도 고마워. 이 인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배웅했습니다. 남은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회한과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따스한 빛, 잔잔히 스며드는 공기, 그리고 마음속 고요한 평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묵묵히 견뎌온 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을 향한 나의 걸음. 마지막으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말은 다짐이자 허락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드라마 속 인물이 겪은 감정과 결정, 그리고 남은 삶의 여정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슷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감정을 나누겠습니다.